네, 안녕하십니까. 코드드론 연구소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지난해 작년 12월 달에 강원 도립대학에서 있었던 자율주행 드론 픽스워크 드론의 자율비행 이론 및 실제라는 제목으로 했었던 특강 세미나 과정을 오픈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좌는 3시간짜리 그 오픈 세미나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자율주행 드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non GPS 실내 자율주행 드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적 요소와 또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개발 방법론과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내용이 이 드론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 강좌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 1시간 정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2024년 12월 3일에 강원도립대학에서 있었던 세미나고요. 뭐 저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회사에서 2018년에 이제 퇴사를 해서 사실 이제 쿼드 드론 연구소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교육을 중심으로 한 드론 프로그래밍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고, 교육 컨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교육 하드웨어도 같이 개발을 해서 그 드론 개발을 하고 계시는 분, 또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용 드론 키트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대학과 지금 뭐 관공서 그리고 군부대 뭐 이런 쪽에 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 드론 아카데미 자율주행 드론 강사도 했었고, 현재는 좀 드론에 대한 개발 방법이라든지 우리 IT 측면에서의 드론에서의 개발 방법론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관련된 내용들을 유튜브에 공유를 해드림으로써 좀 우리나라 그 드론 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목차는 non-GPS 자율주행 드론 개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non-GPS 자율주행 드론 기술 스택, 그리고 자율주행 드론 제작 가이드 하드웨어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드론 시스템 아키텍처,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지금 자율주행 드론 시스템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일반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고 저희 쪽에 이제 기술셋에 근거한 non-GPS 자율주행 드론 개발에 필요한 기술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 센서를 이용해서 non-GPS 자율주행 드론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방법을 실제 이제 사례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슬램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 중에서
저희가 이제 픽스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슬램의 기법. 그리고 이제 7번째는 픽스워크 펌웨어에 대한 펌웨어 픽스워크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PX4하고 아드파일럿 이런 이제 펌웨어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PX4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드파일럿도 했었는데 지금 로스 쪽이 PX4가 더 좀 타이트 커플드 된 그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PX4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픽스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PX4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자율주행 알고리즘인 PX4 어보이던스라는 로스 기반의 패키지 어플리케이션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Q250 V3라고 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 연구용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 키트인데요. 이 키트에 대해서 실내 자율주행 드론 시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 강좌에서는 실제 시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시연된 여러 가지 영상들은 제가 유튜브에 이전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들 참고하시면 저희 키트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비행 또 내지는 시뮬레이터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럼 우선 non-GPS 자율주행 드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non-GPS 자율주행 그러면 일단 GPS가 잡히지 않는 곳에서 이 자율주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라든지 또 특수한 터널이라든지 지하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드론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기술이 EKF 확장 칼만 필터, 그 다음에 HRS 항법 시스템, 그 다음에 셋포인트라고 하는 제어 신호가 되겠어요. 제어 신호, 드론을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제어 신호인데 이 제어 신호 셋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이 셋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로스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포지션, 어티튜드, 벨로시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셋포인트 토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도메트리에 대한 부분, 오도메트리 토픽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로스 로보틱스의 토픽으로 가지고 있는 오도메트리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마브링크라고 하는 픽스워크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픽스워크 API라고도 할 수 있고요, 프로토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통신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이 마브링크를 로스로 매핑한 마브로스라고 하는 로스 래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ORB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 이제 로스2에서 사용하는 마브링크와 유사한 프로토콜인데 PX4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의 현재 위치라는 이 개념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드론의 현재 위치를 알아야지만 어떤 이제 드론을 이동시킨다든지 자율주행시킬 때 그 위치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센서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GPS 드론에서는 이제 당연히 GPS가 드론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겠지만 GPS가 잡히지 않는 실내 같은 환경에서는 이제 VIO 같은 비주얼 관성 주행 정보라든지요. 또 내지는 옵티 트래커 같은 모션 픽처, 모션 캡처 카메라 같은 것들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뎁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드론의 현재 위치, IMU와 통합해서 현재 위치를 추정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세션에서는 VIO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단거리라든지 장애물 회피를 하기 위한 패스 플래닝, 즉 경로 계획인데요. 이 경로 계획 알고리즘이 결국 이제 슬램하고 합쳐져서 자율주행 드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드론의 트래젝토리 경로를
궤적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유튜브 쪽에서 보시면 쭈리 공대에서 작년에 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요. 이 영상이 지금 보시면 한 대는 사람이 조종을 하는 거고요. 한 대는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드론의 비행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이 이제 결국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드론에서 드론의 궤적을 계속 이 AI를 통해서 딥러닝에서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결과를 토대로 드론을 제어하게끔 하는 드론 하나 이제 데모 프로그램을 이 쭈리공대에서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드론을 사용할 때 우리가 넌 GPS에서 방금 전에도 이제 실내였죠. 실내 같은 드론에서 여기서도 이제 이 드론도 이 VIO T120 인텔 T120 트래킹 카메라를 사용한 건데요. 이렇게 이제 드론의 현재 위치를 사용해서 오도메트리를 생성해내고 그거를 이제 패스 플래닝과 슬램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AI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AI 딥러닝을 이용해서 패스 플래닝을 생성해내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넌 GPS 자율주행 드론 기술 스택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지금 픽스호크 드론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픈소스 기반의 플라이트 컨트롤러입니다. 하드웨어도 오픈 하드웨어고요. 소프트웨어도 오픈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픽스호크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부르는 픽스호크는 사실 이제 하드웨어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FC라는 하드웨어를 지칭을 하는 거고요. 이 하드웨어 안에 올라가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펌웨어가 되겠는데요. 이 펌웨어가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아드파일럿 PX4가 이제 대표적인 픽스호크 펌웨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펌웨어 위에 이제 아주 이 기본이 되는 이 펌웨어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 프로토콜, 통신 또 API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브링크라고 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로스 기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브로스라는 마브링크를 로스로 랩핑해 놓은 래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로스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들, 뭐 우리가 라이다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뭐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 FC와 연결해주기 위한 마브로스를 통해서 연결해주기 위한 이제 센서 SDK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브로스라든지 마이크로 ORB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이제 직접 뭐 C나 파이썬으로 작성을 해서 실제로 이제 드론을 제어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술셋은 보시면 이렇게 펌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5개 계층의 기술 스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드론은 하드웨어 관점에서 이제 제작 가이드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드론을 처음 시작하시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의 자율주행 드론 같은 것들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로봇이라든지 로버, 이제 차 같은 것들 자율주행 키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뭐 차나 로봇은 상대적으로 이게 개발하고 테스트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땅에서 움직이는 거고 또 뭐 키트 우리가 이제 개발을 뭐 잘못했다든지 어떤 오동작을 하더라도 큰 사고라든지 파손이 뭐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은 반면에 이 드론은 테스트를 하다가 조금 잘못하면 추락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추락을 하면 이제 반드시 이제 파손이 또 따르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이게 그 테스트하고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죠. 그런 이유가 사실 저희가 이 드론 키트를 개발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 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년간 저희 자체적으로 테스트와 여러 가지 시험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개발하시기에 용이하게끔 안정된 구조로 이 안정적으로 실내에서 호버링하는 드론을 사실 이게 개인이 딱 만드는다는 게 시간이라든지 그런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비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많이 소요가 됩니다. 뭐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게 이제 그 안정적으로 실내에서 이 호버링 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드는 것까지 가는 것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대부분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셔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자율주행 프로그래밍 단계를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자율주행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계, 프로그래밍 단계로 가기 위한 안정적인 실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연구용 프레임을 제공을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드론 시스템 아키텍처를 보면요, 이 밑에는 이제 펌웨어 내부에서 동작하는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PX4나 됐건 4가 됐건 또 뭐 아드파일럿이 됐건 이 아키텍처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요. 거의 모든 뭐 지금 대부분의 드론 어플리케이션 펌웨어들이 이런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IMU라고 하는 그 FC의 가장 중요한 센서죠. IMU 안에 이제 자이로하고 가속계가 있는데요. 이 자이로와 가속계가 하는 일이 결국은 포즈, 그러니까 드론의 자세와 그리고 벨로시티, 속도,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속계를 통해서 결국 속도를 알아내는 건데요. 예, 그 속도를 알아내고 그 위치, 그 다음에 콤파스 통해서 방향을 알아내는 그런 요소로 사용될 수 있겠고요. 또 뭐 라이다라든지 뭐 GPS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센서를 통해서 어떤 그 우리가 위치, 지금 3차원 공간상에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 같은 것들 이런 걸 추정해내는 에스티메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EKF가 되겠고요. 이 EKF 쪽에서 결국은 그 산정된 그 값들이 이 에스티메이터가 결국 PID 컨트롤러로 들어오게 됩니다. PID 컨트롤러. 예, PID 컨트롤러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쪽 부분이 PID 컨트롤러입니다. EKF라고 하는 부분이 에스티메이터고요. PID 컨트롤러에서 결국은 이 자세를 명령값에 의해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컴패니언 컴퓨터에서 어떤 그 조종기 없이 자율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컴패니언 컴퓨터가 그 셋 포인트를 주게 되겠죠. 이 셋 포인트와 뭐 트래젝토리를 주게 되겠는데요. 이 셋 포인트와 트래젝토리 받아서 이제 그 에스티메이터가 PID에게 어떤 드론을 움직이기 위한 그 출력 값을 산정하게끔 요구를 하고, 이 PID 컨트롤러가 결국은 그 모터를 움직이기 위한 힘을 계산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FC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FC 개발자라면 이 부분을 상당히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일 거고요. FC 개발자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라고 하면 이제 이 윗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인데요. 요즘 이제 로스가 뭐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다 로스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PX4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ORB라고 하는 메시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레이어 마이크로 ORB 통해서
로스2와 통신을 하게 되고요. 로스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슬램 알고리즘 갖고 있는데요. 그 로스2에도 네브2라고 해서 그 슬램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로컬 플래너나 글로벌 플래너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슬램을 사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슬램에 필요한 라이다라든지 뎁스 카메라 같은 것들 센서를 통해서 오도메트리 정보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보들이 통합이 돼서 로스의 내부2를 이용해서 그 오도메트리를 생성해내고 그 오도메트리 생성해낸 거에서 결국은 셋 포인트를 발생시켜서 드론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아키텍처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전 센서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 포지셔닝 그 정확한 그 드론의 지금 현재 오도메트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T129라고 하는 트래킹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옵티컬 플로우하고 라이다를 사용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옵티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옵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다와 옵티컬 플로우를 사용하고요. T129 이 카메라는 장점이 그 옵티컬 플로우는 반드시 조명이 있어야 되고 바닥 상태에 영향을 많이 봤는데 T129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바닥 상태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단지 이게 이제 야외에서 사용했을 때 이 빛의 영향을 카메라에서 비전 센서이기 때문에 빛의 영향을 좀 강한 빛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류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충격 진동에 취약합니다. 진동에 IMU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위치를 추적해내기 때문에 그 진동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에서 제공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포지션, XYZ 포지션, 그리고 어티튜드, 롤 피치오 쪽에 어티튜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 벨로시티, 그 다음에 앵귤러 벨로시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 카메라가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애물 회피라든지 슬램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이제 D435 뎁스 카메라인데 이 뎁스 카메라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저희 그 이제 그 작업실 그 연구실 쪽을 슬램으로 이렇게 지도를 만든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슬램 정보를 바탕으로 글로벌 플래너를 수행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슬램은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요. 그 중에 뭐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비전 베이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프 베이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은 요즘 이제 지금 새로 이제 그 많이들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그 기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보면요, 이 드론에서 이제 라이다를 이용해서 3D 매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론이 쫙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3D 그 맵이 지도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3D 맵은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일종의 3차원 지도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 3차원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드론이라든지 로봇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픽스호크 펌웨어에 대한 비교입니다. 픽스호크 펌웨어는 PX4하고 아도파일럿이 있는데요. PX4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에서 소스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그와 반면에 아도파일럿은 반드시 소스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도파일럿을 가지고 어떤 뭐 자율주행 드론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면 그 소스는 반드시 이 아드파일럿 GPL 라이센스 정책에 의해서 같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썼기 때문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도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사실 아드파일럿 같은 경우에 좀 회사에서 쓰기는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PX4는 소스 공개 의무가 없는 BSD 라이센스를 사용하고요. PX4는 그 마이크로 ORB라고 하는 마블링크와는 다른 로스2 기반의 통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로스입니다. 그냥 로스 알고리즘인데요. 로스 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아드파일럿은 마브로스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로스2에서도 마브로스 사용해야 하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로스하고 통신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PX4는 마이크로 ORB라고 하는 자기네들 독자적인 로스2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로스2 기반에서는 PX4가 좀 진보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드파일럿은 또 장점이 이제 좀 그 사용하는 범위가 또 상당히 많고요. 지원되는 센서가 또 상당히 많다라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아드파일럿이 이제 범용적으로는 좀 많이 쓰이는 그런 형태의 지금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픽소크 PX4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내부적인 펌웨어의 아키텍처인데요. 아까 그 아키텍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우리가 이제 조종기를 통해서 드론을 움직이게 되는데 조종기에서 주는 값이 결국 셋 포인트입니다. 이 셋 포인트를 받는 부분이 이제 에스티메이터가 되겠고요. EKF가 되겠고요. 각 센서에서 들어오는 현재 드론의 자세, 위치 값을 가지고 이 셋 포인트와 비교를 해서 PID 컨트롤러에게 이제 그 값을 에러 값을 넘겨주게 되고요. 그 값에 의해서 결국은 액추에이터가 동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그 상단부에 이제 마블링크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면 컴패니언 컴퓨터라든지 또 내지는 뭐 외부 컴퓨터 프로토콜 와이파이 통해서 통신할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픽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픽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 API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픽소크를 개발하는 데는 사실 통신 프로토콜인 마브링크만 알면 돼요. 이 마브링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이 마브링크가 마브로스를 통해서 마브링크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뭐 파이마브링크라는 또 이제 파이썬 기반의 마브링크 API 라이브러리 통해서 개발을 하느냐 또 이제 뭐 마브 SDK라는 또 이제 그 PX4 쪽에서 개발을 한 개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드론킷은 현재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드론킷은 지금 개발이 중단이 된 상태고 해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여기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 픽소크 드론의 개발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그 마이크로 ORB가 있는데 마이크로 ORB는 사실 이제 로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개발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볼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 ORB는 지금도 PX4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여서 여기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GCS 쪽에서 개발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GCS의 화면이라든가 이제 하는 것들은 큐그라운드 컨트롤, 미션 플래너 같은 뭐 마법 프록시 이런 라이브러리 통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Qt 같은 것들 통해서 화면을 이쁘게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픽소크 어플리케이션 이제 개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블링크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마브링크 통신 프로토콜은 지금 버전 2까지 나와 있는데요. 버전 1이나 뭐 2나 거의 비슷합니다. 내부적인 그 페이로드 부분에서 달라진 건 없고요. 이 그 프로토콜의 이제 그 프레임에서 그 버전 2는 맨 뒤에 시그니처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그니처 부분은 이제 보안 때문에 서명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마브링크 1에서는 보안 기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해킹에 뭐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었는데 마브링크 2에서는 그래도 서명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보안 기능이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마브링크의 패킷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CS ID, 컴포넌트 ID, 메시지 ID 그리고 페이로드 부분입니다. CS ID는 드론의 I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드론, 뭐 군집 드론 같은 거 할 적에 각 드론마다 이제 고유의 ID가 따지게 되겠고요. 그 드론의 ID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되겠고요. 컴포넌트 ID는 드론에 달려 있는 서브 시스템들, 뭐 마브링크 카메라가 될 수도 있겠고요. 컴패니언 컴퓨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에 딸려 있는 컴포넌트들의 I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ID는 전문 번호입니다. 전문 번호. 그래서 마브링크는 전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드론에 특정 그 커맨드를 날린다. 뭐 내가 드론을 이륙시킨다 그러면은 마브 커맨드 테이크오프 같은 전문, 그런 전문을 미리 정의된 전문을 드론의 FC에게 마브링크 패킷으로 날려주면 FC가 알아서 드론을 이륙을 시켜줍니다. 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드론에 그 뭐 테이크오프 하기 전에는 이제 아밍을 걸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브 커맨드 암디스암 전문을 보내게 되면 드론이 아밍을 걸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내부적인 그런 메커니즘은 다 FC에서 스스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드론에게 이 마브링크를 통해서 커맨드만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전문이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포지션 INT라고 하는 전문은 지금 현재 드론의 그 위치 GPS 좌표를 알아올 때 쓰는 전문인데요. 33번 전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33 메시지 아이디가 33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포지션 INT의 이 전문 구조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전문 구조에 보면은 라티튜드, 롱기튜드 해서 위도, 경도 정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가져와서 그거를 뭐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문은 그 드론과 이제 GCS 우리가 이제 그 큐그라운드 컨트롤러라든지 미션 플래너라든지 이런 GCS들과 통신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 또 우리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하고도 이 전문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겠고요. 이 전문에서 이제 우리 주기적으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메시지라고 합니다. 메시지. 로스에서는 토픽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그 토픽들이 헛비 토픽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토픽들을 계속 주고 있는데, 글로벌 포지션 INT도 토픽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헛빛 같은 경우에 일회일주로 계속 서로 주고받고 있고요. 이 헛빛이 안 오면 이제 드론이 뭐 추락했거나 뭐 어떤 비이상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연결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스에서 서비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맨드 전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퀘스트를 하고 또 리스판스를 받는 그런 형태로 커맨드 전문들은 구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픽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이제 마브링크 메시지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커맨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메시지는 현재까지 이제 224개의 그 메시지가 있고요. 그 이제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164개의 커맨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쓰이는 타입이니까요. 메시지나 커맨드에서 쓰는 구조체 타입이니까 이건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요. 마브링크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마브링크 메시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마브링크 메시지의 헛빛
햇빛이 이제 0번 전문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전문이 이제 0번 전문. 뭐 그래서 이제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션 셋 커런트, 지금 현재 미션의 상태, 뭐 파라메타, 뭐 전문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전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메시지 전문은 그러니까 드론의 상태, 내가 내 드론의 지금 현재 상태를 드론에게, 드론이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뭐 GCS라든지 우리 어플리케이션에게 주기적으로 그냥 보내주는 전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전문이 되겠고요. 이제 그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마브 커맨드로 이름이 시작됩니다. 마브 커맨드로 시작되는 이 커맨드 전문들 같은 경우는 16번 전문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마브 커맨드, 내부 웨이포인트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내부 웨이포인트, 즉 미션 비행에서 자동 비행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그런 커맨드가 되겠고요. 16번 전문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커맨드가 있는데, 뭐 여기 보면 마브 커맨드 내부 테이크오프, 이런 22번 전문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이륙시키는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을 보내주게 되면 FC는 이 전문을 받는 순간 드론이 이륙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게 이륙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드론을 이륙을 시키게 되는데, 이 마브 커맨드 내부 테이크오프 전문을 줄 때 내부적으로 이제 파라메타의 피치 값과 알티튜드 값, 그 다음에 라티튜드, 롱기튜드 요 값을 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m 고도로 이륙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7번째 파라메타에 10을 줘서 이 전문을 보내게 되면 드론이 10m로 자동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브링크라고 하는 우리 이제 통신 프로토콜, 또 API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이 상당히 직관적이고 또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드론 프로그래밍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어렵게 그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발 툴체인이 있습니다. PX4도 그렇고 아드파일럿도 그렇고 개발 툴체인이라고 해서 개발 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발 툴. PX4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툴인데요. PX4라고 하면 이제 펌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드파일럿이라든지 그 PX4도 이제 그 이 펌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툴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툴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반은 리눅스 베이스, 또 맥 기반, 윈도우 기반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뮬레이터도 또 제공을 해줍니다. 그 드론 개발에서 사실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시뮬레이터 부분인데요. PX4에서는 가제보를 표준 시뮬레이터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시뮬레이터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본 그 프레임 셋 모델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개발할 때 쉽게 개발할 수가 있고요. 또 이 툴체인은 리눅스 베이스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리눅스 베이스에서 설치도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줄이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툴체인에서 중요한 부분이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시틀이라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인 더 루프. 그래서 하드웨어 갖고 테스트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히틀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 가지고 하는 건 이제 시틀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이 컴퓨터에서 내 PC에서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실제로 이제 가상의 FC를 만들어 놓고, 그 가상의 FC를 기반으로 한 드론의 모델을 가제보와 연계시켜서 우리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실제 동작을 제대로 하는지를 실제 하드웨어에 적용하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메커니즘
툴셋을 제공을 해줍니다. 사용도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이 모델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PX4 CTL이라고 이제 그 빌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모델은 뭐 GGX500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많이 그 기체 모델들이 있습니다. 뭐 VTOL도 제공을 하고 뭐 비행기도 제공을 합니다. 그런 것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픽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개발 라이브러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브링크도 개발 라이브러리인데 마브링크 자체를 네이티브로 쓰려면 사실 이제 C나 C++ 가지고 그 해야 되고요. 그 또 프로그램이 이렇게 그 코드량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개발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파이마브링크는 이제 파이썬으로 마브링크 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럼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예를 보면 그 드론의 이착륙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륙하기, 뭐 착륙하기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게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파이썬 프로그램이니까요. 파이마브링크를 임포트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드론을 그 이륙시키기 전에 비행 모드를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을 날리죠. 그래서 마브 커맨드 투 셈 모드라고 하는 전문을 커맨드 롱 샌드 메소드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모드를 이제 그 비행 모드를 그 이제 포지션 모드라든지 모드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 모드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마브 커맨드 컴포넌트 암디스 암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이 전문을 날리는 겁니다. 이 전문을 발행을 해서 이제 드론을 이륙을 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륙해서 그 다음에 3초간 정지했다가 마브 커맨드 내부 테이크오프에서 파라메터를 두 번째 파라메터 0번으로 줘서 착륙을 시킵니다. 그래서 착륙을 시키고 끝나게 되죠. 이런 형태로 파이마브링크 프로그램은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브 SDK라는 또 어플리케이션 개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마브 SDK는 PX4 재단 쪽에서 만든 라이브러리인데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요. 또 개발이 상당히 쉽도록 돼 있어서 요즘은 사실 거의 마브 SDK로 개발들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마브 SDK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지금 어플리케이션 개발 라이브러리고요. 개발 언어 지원되는 언어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언어도 많기 때문에 마브 SDK가 상당히 범용성도 좋고 또 개발하기도 쉽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이제 픽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 라이브러리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는데 각각의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요. 다 이게 이제 그 C++ 베이스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도 클래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 프로그램들이 이제 저희 교육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서 이런 그 마브 SDK 통해서 우리가 샘플 프로그램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브 SDK는 일단 해보시면 일단 개발하기가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 이 마브링크로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개발이 쉽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리면 마브 SDK가 훨씬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테이크오프 같은 것들
예, 테이크오프 앤 랜드의 샘플 예제인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그 예, 파이썬 마브 SDK 임포트 하고요. 그 이제 이게 어싱크IO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멀티 스레딩 같은 이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 어싱크IO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드론의 커넥션 하는 부분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예, 드론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상태를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아밍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액션.arm 메소드 통해서 예, 아밍을 하게 되고 아까 이제 파이 마브링크나 마브링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문을 일일이 다 써주고 거기 파라메터 일일이 다 적고 해야 되는데 예, 간단하게 이렇게 함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아밍 그 다음에 이륙할 때는 그냥 테이크오프 예, 그렇게 하고 착륙할 땐 액션.land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 사실 실제적으로 수행되는 건 이 부분이 다죠. 예, 한 10줄 정도가 실제적으로는 드론을 아밍을 걸고 이륙했다가 예, 잠시 쉬었다가 예, 착륙하고 예, 종료되는 예, 그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돼서 상당히 쉽게 어플리케이션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예,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요즘은 거의 뭐 마브 SDK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로스죠, 로스. 마브 SDK만 가지고도 사실 뭐 드론을 제어하고 드론을 비행하고 자율 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의 로스 시스템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또 로스를 많이 쓰고요. 또 이제 그 요즘 드론에서 많이 그 센서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뎁스 카메라라든지 라이다라든지 이런 카메라들 뭐 이런 센서들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센서들이 사실 이렇게 보면은 로스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로스 인터페이스를 API를 그래서 로스로 하게 되면 좀 인터페이스 하는데 쉬운 장점이 있죠. 예, 그래서 로스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로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브로스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브로스를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마브로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마브로스를 실행해서 결국은 보면 이제 FC와 마브로스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중간에 마브로스가 로스하고 통신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마브로스하고 PX4 툴체인 즉 FC하고는 마브링크 통신을 하게 됩니다. 마브링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마브링크는 꼭 알아야 된다. 예, 드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마브링크는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마브로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잠깐 뭐 살펴보면 이 원주 비행하는 뭐 샘플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교육 과정에 이제 샘플로 제공해 드리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마브로스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이게 로스를 알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로스를 모르기 때문에 좀 프로그램이 복잡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면 그 마브링크 전문을 로스의 토픽과 서비스로 매핑을 해 놓은 거고요. 그걸 이제 마브로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마브로스의 메시지를 우리가 임포트해서 메시지 중에서 이제 쓰는 각각의 이제 클래스들 뭐 스테이트, 뭐 컴포넌트블, 샘모드 이런 토픽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시작으로 이제 동작하는 거는 서비스를 보내기 위한 토픽을 보내기 위한 것들, 서비스 보내기 위한 것들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을 이륙시키기 위해서 포지션 Z에 이제 2m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서 2m로 상승을 시키고 드론을 이제 원주 비행을 만들기 위해서 포지션 정보를 계속 이제 while문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원의 방정식이죠. 원의 방정식 이용해서 드론의 위치를 계속
보정 변경을 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사실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로스를 알면 사실 그 마브 SDK나 뭐 마브링크 가지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단지 이 포맷만 이게 로스 형태로 보여주니까 좀 구조가 다르게 보여지는 거고, 로스를 아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로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뭐 마브로스 봐봤자 뭐 같이 모르는 거고요. 로스를 우선 알아야 그 다음에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로스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제 들어오시면 이 교육에 이제 여러 가지 샘플 예제 프로그램 통해서 로스 1과 로스 2, 로스 1은 지금 거의 지금 단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로스 2 예제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PX4에서는 좀 독자적으로 마이크로 ORB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ORB는 그냥 로스 자체입니다. 로스. 이것도 그래서 로스를 알면 사실 뭐 마브링크와 로스를 알면 어려울 게 없는데, 로스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드론 프로그램 로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봐도 모릅니다. 뭐 얘기해 줘봤자 모르고, 로스를 일단 알아야, 그래야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로스를 알면 그냥 이런 거구나,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마브링크입니다. 마브링크를 알고 그 다음에 로스를 알면 이제 그냥 이것도 마브링크네, 뭐 전문 왔다 갔다 하는 거네, 이건 거 그냥 뻔한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단지 이제 이 로스 뭐 마이크로 XRC DDS를 PX4에서 사용한다. 이게 마이크로 XRC DDS도 로스입니다. 이게 로스에서 제공해 주는 거고요. 뭐 PX4가 만든 거 아닙니다. 마이크로 XRC DDS 에이전트라는 거는 그냥 DDS 에이전트, 그 로스의 여러 가지 DDS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PX4는 마이크로 XRC DDS라는 그런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마이크로 ORB라는 토픽과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결국엔 뭐 마브링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마브링크하고 비슷해요. 이름만 좀 틀리게 해놨습니다. 얘들이 PX4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마브로스는 사실 이 PX4 진영, 오픈소스 진영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 마브로스는 좀 아드파일럿 쪽 진영 애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발자가 좀 틀려요. 그리고 이제 재단이 틀립니다. 그 진행하는 재단이 틀려서 서로 좀 죽이 안 맞죠. 서로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싸우고 있는 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X4는 마브로스 빼버리자, 이런 형태의 좀 마브로스를 제끼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아드파일럿 진영에선 뭔 소리야, 마브로스가 아주 좋은데 니들이 빼, 뭐 이런 좀 그러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뭐 근데 제 입장에서는 마브로스가 좋습니다. 마브로스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구조 자체는 심플해져서 그 PX4가 좋긴 한데, 이게 범용성이 좀 떨어지고, 범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좀 기능이 아직까지는 좀 개발 중이어서 마브로스처럼 뭐 GCS 브릿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지 않아서 좀 GCS하고 연결할 적에 조금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제약사항이 있는 반면에 아키텍처적으로는 간단해지죠. 아키텍처적으로는 좋은 것입니다.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번에도 이제 그 오프보드 컨트롤 이제 단지 이제 이륙하고 착륙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륙하고 착륙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을 보면, 이것도 로스2를 알면 뭐 이게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마이크로 ORB는 토픽이 마브링크 토픽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 ORB 메시지 토픽과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그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토픽과 그 서비스에 대한 그 메시지 구조가 뭐가 있는지 그것만 알고 있다면
동작시키는 방법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드론을 이륙하고 착륙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오프보드 컨트롤 모드 퍼블리셔라고 해서 토픽을 하나 만들죠. 그래서 오프보드 컨트롤 모드라는 토픽. 이게 이제 샘 모드, 마브링크에서는 샘 모드라고 하는 토픽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름이 틀리죠, 이름. 근데 이제 하는 일은 결국은 모드를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젝토리 셋 포인트 퍼블리셔. 이래서 이게 트레이젝토리 셋 포인트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마브링크에서는 셋 포지션 타겟, 로컬 NED, 그 토픽인데 이름이 이제 트레이젝토리 셋 포인트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클 커맨드, 이거는 이제 마브 커맨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제 서브스크라이버에서는 기체 지금 현재 로컬 포지션을 알고 있는 베이클 로컬 포지션. 이게 이제 베이클 로컬 포지션이 결국은 보면은 마브링크에서는 마브링크 로컬 NED 포지션, 그 이제 그 전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클 스테이터스, 이거는 마브 스테이터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이클 로컬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5m로 상승하는 건데 마이너스 5를 주죠. 요거는 이제 로스는 좌표계가 그 ENU 좌표계이기 때문에 그 ENU 좌표계예요. 그래서 ENU 좌표계여서 그 이제 상승할 적에 업으로다가 5m를 줘야 됩니다. 플러스 5를 주는 거죠. 플러스 5. 이게 그 마이너스 5, 여기서 마이너스 5를 지금 이거는 못하고 5를 플러스 5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트 타이머, 그 다음에 포지션 이렇게 줘서 실제적으로 이제 하는 거는 여기 그 타이머 콜백 이 부분에서, 이게 타이머 콜백을 왜 쓰는지는 로스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뭐 로스는 원래 그냥 다 타이머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 타이머로 돌아가는데, 이 타이머 콜백에서 계속 이제 그 퍼블리시 포지션 포인트에서 그 셋 포인트를 계속 주는 겁니다. 셋 포인트를 계속 주고요. 테이크오프 하이트에서 우리 아까 줬던 5m가 들어가게 되겠죠. 5m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 드론이 이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스에서 이제 다 클래스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만들어진 예제 샘플인데 아주 그 기본적이고 정형화된 그 샘플이어서 뭐 이제 이 샘플에서 조금씩 변형을 하게 되는 거여서 기본 아주 중요한 것들 저희가 이 교육 과정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드론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적에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PX4 어보이던스. 이제 PX4는 그 자체적으로 예전에 그 로스 1 때 어보이던스 패키지를 무료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면 그 어보이던스, 즉 그 장애물 회피, 그리고 로컬 플래너, 회피 비행, 또 그리고 글로벌 플래너, 슬램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로스 패키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프로젝트가 닫혔어요. 그 로스 1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로스 2 버전이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상당히 근데 잘 만들어지고 완성도가 높은 그 패키지였는데 로스 2 버전이 지금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자체적으로 로스 2 버전으로 컨버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경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트레젝토리 생성해내는 겁니다. 트레젝토리는 이제 궤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이제 드론이 비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트레젝토리 생성해내는 부분입니다. 드론이 뭐 직선으로 찍찍찍 날아다니면은 이게
보기도 안 좋고 사실 비행 성능도 떨어집니다. 이 드론이 날아가는 데 있어서 직선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90도로 꺾는 데는 배터리가 소모량이 꽤 큽니다. 이게 90도로 갑자기 가다가 픽픽 꺾으면은 이게 프로펠러 세게 돌아야 되잖아요. 이 항공체라고 하는 거는 이 육체 역학에 공기 역학에 의거해서 부드럽게 비행을 해야 이 배터리 소모량도 적게 되고요. 기체의 부담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궤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궤적은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트레이젝토리, 프레젠테이션, 웨이포인트라고 하는 그 마블링크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젝토리, 프레젠테이션, 베이지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두 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궤적을 FC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어보이던스 뭐 샘플을 이제 그 로스1 쪽에 이제 샘플이 있는데요. 실행이 되면 이제 이런 형태로 그 로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알비즈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제보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실제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지금 이제 제 PC가 로스1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를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간단하게 그 시트를 보여드리면 예, 이런 이제 가제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 좀 너무 밋밋하니까 이거 말고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제보 화면이 떠서 있고요. 이건 이제 월드라고 하거든요.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월드라고 하는데 이 시뮬레이터 월드 안에 어떤 특정한 이제 드론을 생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드론을 생성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뭐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욜로 같은 어떤 어플리케이션들 AI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AI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켜서 어떤 이제 그 드론의 카메라에서 포착되는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이제 포착을 할 수가 있고 이 드론의 자율주행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 이제 그 교육용으로 샘플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게 있는데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마브 SDK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고 드론에 이제 시동을 걸고요. 드론에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이륙을 시키고요. 지금 키보드로 제가 조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키보드로 W 키를 누르면 상승하게 돼 있고 조금 더 상승을 하고 그리고 화살표 키로 드론을 뭐 앞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키 눌러서 드론을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지금 제가 이제 그 AI 욜로를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든 게 있는데 그 욜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론을 제어하는 이제 그 드론의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그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사물을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금 추적해내죠. 그 다음에 저 파란 차는 욜로가 잘 못 잡더라고요. 근데 저 하얀 차는 잘 잡습니다. 저 차는 그 차같이 안 생겼나봐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도 별로 차같이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 차는 잘 잡는데 그래서 이 차를 잡아낸다든지 또 이렇게 사람 어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이제 드론으로 도시 순찰을 하면서 특정 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라든지 또 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사람이 있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AI를 통해서 포착을 해낸다든지 예, 그런 쪽에 활용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실 사용을 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그 시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테스트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 드론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그 제가 그 지난달인데요. 지난달에 사실 뭐 강원도립대 말고 뭐 다른 데에서 많이 했었는데 예, 그 이제 세미나 자료는 지금 이제 강원도립대께 최신 거기 때문에 지금 최신 네, 했었던 저희 그 자율주행 드론 개발 관련 세미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예, 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저기 도움이 되셨으면 그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